진도나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전반 강의 끝났고요. 오후반 1페이지부터 갑니다. 1페이지부터. 자, 이제 남은 시간 열심히 달려봅시다. 자, 1번 가산세, 세법의 용어에 대한 정의 중에서 여러분이 일단 정리할게. 1번 가산세, 2번 가산금이죠. 한번 확인합시다. 자, 1번 가산세 별표 2개, 가산금 별표 하나. 가산금은 계산 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자, 1번 가산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묶은 것은 맨날 묶으래. 자, 묶어야죠. 1번 기억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그렇죠, 여러분? 가산세는 반드시 무슨 말 나와야 돼, 여러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이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죠. 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계의 가산의 징수는 행정벌을 말한다. 그러나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세와 가산금 뭐야, 여러분? 별개야. 예. 자, 여러분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언제 발생하죠? 신고 기한. 예. 그러나 가산금은 언제 발생해? 납부 기한. 그러니까 서로 발생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포함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 거죠. 니은. 그래서 결론 맞는 말이죠. 기억은 예. 니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나 지방세 세목을 한다. 맞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어디에 더하라? 취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어디에 더하라? 양도소득세 세목을 하는 얘기죠. 근데 해당 국세나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는 가산세도 그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아니죠.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면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가산세를 때렸는데 그걸 감면해주면 가산세를 때린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죠. 디귿, 납세 문제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었다. 밑줄 뭐죠? 무신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것은 무신고를 말하는 거고요. 이때 그 신고로 납부할세, 여기 밑줄 납부할세, 이게 키워드입니다. 산출세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납부세 기준인 거예요. 올해 2016년도 지방세 개정상.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국세나 지방세나 가산세는 무슨 세 기준이다? 납부세 기준이죠. 그래서 가로 열고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할 이자 상당의 가산액은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그냥 결론은 여러분은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납부할세. 가로 열고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무신고니까 몇 프로죠? 기본이 20%죠. 예. 디귿 맞는 말이네요. 리을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왜 틀렸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가 틀렸죠.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는 안 때리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때립니다. 그러나 나머지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자, 여러분 요 세는 묶어주세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잡으셔야 되고 얘들 특징이 뭐죠? 부가세. 부가세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안 때립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뭐는 안 때리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안 때리지만 과소신고 가산세 10% 때립니다. 그래서 결론 리을은 틀린 말. 미음 가산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밑줄 누구야? 과세권자. 자기가 자기한테 가산으로 가산세 안 때리겠죠. 그 부과의 원이 되는 사유가 밑줄 기한 연장 사유 밑줄 하나. 납세 문제가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밑줄 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 이 두 가지에 해당할 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음도 맞는 말이네요. 즉 옳은 걸 물어봤기 때문에 옳은 거는 기역, 디귿, 미음. 예. 그럼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가산금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잘못된 것은 1번 가산금이란 납세 고지서 등의 자 밑줄 여기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이게 가산금에 대한 정의입니다.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이걸 납부 기한이 아니라 살짝 물어봤고 신고 작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에. 네, 그래서 신고 기한을 살짝 바꿔놨죠. 출제원이. 작년에 입에 거품 물도록 얘기했었어요. 산출세가 아니라 가산금은 납부 기한이다.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부과는 뭐다? 연체료 성격의 지체상급이다. 2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다. 그때는 납부기한은 경과납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해서 몇 프로? 3%. 예, 그래서 일반 가산은 몇 프로? 3%. 3번 체납된 지방세가 자 여기 중요하네요. 체납된 지방세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맞아서 틀렸어? 틀렸죠. 지방세일 때는 30만 원 이상.
국세일 때는 100만 원 이상일 때 중과세환급을 부과하는 거죠.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됐을 때는 자 밑줄 놓치지 맙시다. 세목별 판단합니다. 세목별, 고지서별, 세목별. 납세고지서별로 따지고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이 적겠으면 무슨 별로? 세목별. 충분히 출제를 장난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목별 키워드. 자 4번. 중가상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일거리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되 중가상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를 초과하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여기 밑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누차 얘기했죠? 사자성어로 뭐랬어? 갑자기 또 사자성어 나오니까 어렵죠? 네 글자로 뭐? 연체월수. 연체월수. 죄송합니다. 상당히들 당황하시네.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연체 일수야 월수야? 월수. 체납된 지방세의 1000분이 얼마?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되 중과상을 징수하는 기간은 몇 개월? 60개월. 이런 거 시험에 정말 전통적인 자주 나왔던 규정도있죠. 역시 5번 가상금도 과세권자한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번은 3번이 답이네요. 3번 납세의 성립시기 별표 3개. 조세 총론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거죠. 올해 그냥 이거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세 총론.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나왔을 때 맞춰야죠. 자 여러분 납세의 성립 시기는 당해 세목의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 성격. 그래서 1번 취득세, 등록세 무슨 세? 행위세. 따라서 어느 시점? 행위 시점. 그래서 취득하는 때, 등기 등록하는 때 그것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2번 재산세, 지역 자원시효세, 종합부동산세 무슨 세? 보유세. 따라서 언제? 과세 기준일. 3번 종합부동산세의 농어촌 특별세 밑줄 농어촌 특별세죠. 종부세를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본가?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는 뭘 쫓아간다 여러분? 본세. 지금 본세니까 뭐니까? 종부세니까 올라가는가? 과세 기준이죠. 자 여러분 요거를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그럼 뭘로 바뀌어야 되는가? 취득하는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5번, 4번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세 나왔죠? 소득세라는 것은 기간세이기 때문에 언제인데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이지만 지금은 이건 원칙을 물어본 게 아니라 밑줄 예정신고 납부는 요게 예외 조건이고 예외일 때는 언제 여러분? 과세 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 요것만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요것만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5번 지방소득세 무조건 뭘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득세 쫓아가면 되는 거죠. 소득세. 지방 부가세는 뭘 쫓아간다 여러분? 본세. 가산세는 뭘 쫓아가면 돼? 가산할 국세나 지방세. 자 4번 지방세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된다. 틀린 것은 이건 납세의 확정이죠. 자, 납세의 확정을 물어볼 때는 불가징수 방법인 납세의무자의 신고, 과세관청의 결정,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 이 세 가지로 구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취득세나 등록면에서는 무슨 세? 신고, 납부, 세무니까 납세의무자가 뭐 할 때? 밑줄 신고하는 때 요것만 찾으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신고하는 때, 결정하는 때 요것만 보시면 돼요. 2번 재산세는 무슨 방법이죠? 보통징수 방법이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라는 과세권자가 자 밑줄 뭐 결정하는 때죠.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 확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종합부동산세예요.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뭐지만 정부 부가과세지만 예외가 뭐예요 여러분? 신고납부죠. 그러면 지금은 3번은 종부세 원칙을 물어봤어요? 예외를 물어봤어요? 예외를 물어본 거죠. 원칙은 정부가 뭐 할 때야? 결정하는 때. 그런데 지금 3번은 원칙을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봤기 때문에? 예외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때는 납세의무자 뭐 할 때 여러분? 신고하는 때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물론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면 정부의 결정은 있었던 걸로 본다? 없었던 걸로 본다? 없었던 걸로 보죠. 4번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 세목이니까 과세관청인 정부에 뭐 할 때야? 신고하는 때죠. 5번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뭐 할 때? 성립할 때 밑줄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거 몇 가지가 따라서 세 가지 기억나시나요? 또 뭐 있죠?
인지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여러분?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그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를 쫓아온 놈이 바로 뭐야? 특별 징수하는 지방 소득세죠. 자, 5번. 별표 2개. 2016년도 개정된 사항이죠. 다음 중 지방세 제척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만 상호 합의나 결정 또는 판결 등의 예배는 고려하지 않음. 그러니까 원칙적인 것만 얘기하자는 얘기야. 1번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나왔다. 뭐 나와서? 부정행위. 그럼 뭐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몇 년이야? 10년이죠. 옆에다 적으세요. 국세 동일. 국세도 무슨 말 나오면? 부정행위면 10년이죠. 단 국제거래인 국세일 때는 몇 년이야? 15년. 예. 자, 2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 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정신고 기간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도 10년입니다. 10년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죠. 여러분 2번 옆에다가 거기 1번 옆에 10년 옆에 여백 있죠. 거기다 하나가 더 있어. 10년짜리가 뭐죠? 10년짜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상속이나 징여에서 취득할 때 그거 하나 더 적으세요. 상속 또는 징여하여 취득했을 때 지방세를 안 냈다? 그러면 10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 2번 그리고 상속 또는 징여해서 취득하는 경우 몇 년? 이 세 가지는 10년. 특히 2번은 올해 신설된 규정이죠. 예, 2번은 2016년도 신설된 규정.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취득세 납세 문제가 법정신고 기간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안 했대요. 뭐로 말하는가? 무신고. 자, 요게 올해 또 개정된 거죠. 작년까지는 5년이 맞았지만 올해부터 지방세도 7년. 그래서 결론 국세나 지방세나 무신고는 몇 년? 7년. 그리고 요 10년짜리와 7년짜리가 아니면 나머지 시절에 다 몰아갖고 몇 년이야? 5년. 잊지 마세요. 그러면 4번에 보시면은 밑줄 과소신고가 중요한가? 무신고가 아니라 뭐니까? 과소신고 5년이죠. 양도소득세가 과소신고했다 몇 년이야? 5년. 5번 재산세. 예. 10년짜리 7년짜리 하니까 몇 년 되는가? 5년. 밑에 하나 더 적으세요. 지역자본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다 몇 년이야? 5년. 예. 자, 문제 6번. 요거는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구분이죠. 별표 하나. 그러면 요 조건이 뭐냐면 취득과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걸 물어봤죠. 취득과 보유 시에만. 그러면 이때 자 지방소득세는 언제 발생해? 보유와 처분이죠. 소득 있는 것에 쫓아가는가? 이때 소득은 부동산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임대소득 보유 단계죠. 양도할 때 양도소득, 소득세 쫓아가니까 지방소득세 쫓아가죠. 그래서 결론 지방소득세는 언제야? 보유와 처분. 1번이 제일 중요해. 2번 지방교육세 부가세제 역시 여러분 얘는 언제야? 취득과 보유죠.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취득세의 부가세로서 취득 단계 발생하고 재산세의 부가세로서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얘는 처분 단계에서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자, 농어촌 특별세 밑에다 하나 더 줘서 부가가치세 그 유명한 뭐야? 농부는 취득, 보유, 처분 모든 단계죠. 취득세는 어느 단계에서 발생할까요? 이거 어려운 건데. 처분 그러기만 해봐 아주. 자, 5번 인지세는? 그렇죠. 여기가 우리가 한계죠. 예. 그렇죠. 인지세는 취득과 처분 단계죠.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공인중개가 될 때 뭐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니까 매도자, 매수자나 그러니까 도자, 수자니까 취득과 처분 단계. 7번 별표 하나. 특강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부과하는 지방세인 것은 뭐죠, 여러분?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 미음. 답은 몇 번? 5번이네요. 그러면 아니 넘어가는 거 아니야. 요 특강시장과 시장 군수와 반대가 바로 뭐죠? 적으세요. 도지사 또는 구청장. 그건 뭐야, 여러분? 등록면허세죠. 이게 작년 나왔던 거죠. 아씨, 아깝이. 그러면 취득세는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죠. 재산세는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쫓아가면 돼. 그래서 결론 기역, 취득세, 리을, 지역자원시설세, 비유, 지방교육세 요 세 놈은 도세. 도세니까 서울은 특별시장, 인천은 광역시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8번. 자, 여러분 8번은 종합문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문제입니다. 뭐? 종합문제. 역시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종합문제. 그러면 이 문제 8번의 특징은 한 문제를 통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를 동시에 물어보겠다는 거죠. 별표 2개. 자, 거주자 밑줄. 그러면 분명히 이게 어딘가 연결될 거다라고 여러분 예상해야 돼. 국내 소재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 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밑줄 사실상 이전이 있을 때는 이때는 누가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 재산을 뭐한 거로 본다? 취득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 올해 신설된 규정 적으세요. 2016년도 신설된 규정. 그래서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라는 의미로 개정된 규정 물어봤어요. 2번 회사의 정리나 특별 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이나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예, 등록면허세 비과세 맞죠. 다만 단서부터 올해 신설된 거죠. 법인의 자본금이나 출자금이나 납이나 증자 및 출자 전환에 따른 등기 등록은 제외한다. 요게 올해 신설된 규정. 자, 지금 요거는 대부분 바로 신설된 개정된 규정입니다. 3번 아주 중요한 규정이죠. 과세 기준제 건축물이나 주택이 사실상 철거 또는 멸실됐다. 그렇지 않았더라 그러다 하더라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그때 그 건축물이나 주택 건물의 부수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다. 그렇죠? 3번 맞아 틀려? 틀렸죠? 뭐예요 여러분? 별도죠 별도. 종합으로 보지 말고 별도로 보란 얘기야. 그래서 3번이 올해 명문화된 신설 규정입니다. 종전에 시행령이 나와 있던 건데 법률로 명문화시켰죠. 그래서 3번 종합합산과세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별도. 거기는 건축물만 나왔지만 적으세요. 주택 건물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주택 건물이 철거돼서 무슨 상태야? 나대지 상태야. 그렇더라도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종합합산과세하지 말고 뭘로 과세하라? 별도합산과세하라 그 얘기죠. 4번 종부세로 납부세액이 천만 초과할 경우는 국내 소재는 부동산 물납할 수가 이제 없죠 여러분. 그래서 종부세와 양도세 물납제도 폐지되었죠. 자 5번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학교 폭력의 피해로 인한 전학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역시 올해 신설된 규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8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에서 올해 개정된 것만 한번 뽑아 나온 겁니다. 그래서 8번은 2016년도 개정 규정이다. 자 문제 9번부터 취득세 넘어갑니다. 취득세 기본적으로 몇 문제? 3문제. 많으면 3.5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3.5는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를 합해서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 중에서 취득세 납세뭐 별표 3개짜리죠. 자, 일단 여러분 2번과 3번 묶어주시고요. 2번과 3번 묶어주시고요. 저것의 기본 통칙 내용입니다. 자, 지방세 통칙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기본 통칙.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기본 통칙 여기다 다 지금 깔아놨습니다. 1번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했다. 그럼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상이 나면 무슨 상부터 나와야 돼? 사실상. 근데 사실상이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야? 공부상. 근데 여러분 사실상이란 말에 절대 나올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죠. 사실상이란 말이 절대 나올 수 없는 지방세가 뭐죠?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무슨 주니까?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절대 사실상이란 말이 못 나와. 자, 2번 통칙 내용이죠.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누구 명의로 했대? 갑의 명의로 등기했다. 밑줄 갑의 명의로 등기. 이게 포인트야. 등기 신청은 누가 했느냐 상관없어. 일단 등기 명의자가 누구니까? 갑이니까. 예. 비록 누가 을이 등기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납세문자 누구한테는가? 갑. 갑을 병장 나면 그냥 갑 찍어. 에이씨. 뭐니 해도 갑을이야. 갑을 관계에서 갑이 최고죠. 여러분이 갑이고 저는 을이에요. 3번.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 촉탁에 의하여 밑줄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가압류 등기 촉탁. 이건 비과세야. 그런데 그 전제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뭐가 되면 선행되면 이때 취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는 누구다? 보존 등기자죠. 이거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시죠? 법원이 뭘 때리려고 하는데 가압류 등기 떼려고 보는데 이놈아가 건축물에 대한 뭐가 없는가? 등기부가 없죠. 그러니까 압류 등기를 못 때리죠. 그러니까 일단은 가압류 등기 때리기 전에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해서 등기부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온과 동시에 압류 등기 들어간 거죠. 그러면 그때 보존 등기에 대한 취득세는 누가 낼 거냐 그 얘기죠. 4번. 저는 개인적으로 4번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주택 재건축조합 앞에다 하나 더 주세요. 또 있죠? 주택법상 주택조합 있죠?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 재건축조합이 다 고셈 관할이네요. 그래서 고셈이 관할하는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택용 부동산 중 고셈 얘기만 해도 좋아하네 그냥. 뭐 어쩔 줄 모릅니다. 그냥 고셈이라는 소리 나오니까 알았어. 안부 좀 전해주시고요. 자, 조합주택용 부동산 동그라미 조합원. 근데 조합원의 경우에는 뭐래?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이래서 끝까지 잘 봐야 돼. 그럼 이거 뭐야 여러분? 비조합원용이죠. 비조합원용은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보는 것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죠. 그래서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보려면 반드시 무슨 말 나와야 돼? 조합원용 이런 말이 나오면 조합원용. 그래서 결론 다시 한번 뭐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칠판에다 아무것도 안 쓰면 또 서운하죠. 예. 그래서 조합원용. 그러면 이건 누가 취득한 걸 보는 거고 조합원. 근데 우리 시험에는 우리 거기는 지금 조합원이 아니라 뭐 나와서 비조합원이죠. 그러면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보는 거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결론 누가 취득한 걸 보라? 조합이 취득한 걸 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글자를 잘 봐주시고요.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잘 틀린 게 뭐냐면 정확히 글자를 안 보는 거야. 급하니까 막. 근데 슬쩍 이게 있는 걸 못 보이는 거죠. 그 집에 가서 보여. 아이씨 또 틀렸네. 그래서 맞춰보지 마세요. 시험 집에 가서. 그래서 요거 글자 잘 보시고 무슨 말 아시죠 여러분? 요 문구가 나오면 그냥 요거 쫓아가고 조합원이 이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보는 게서 어떻게 하여? 제외하여. 누가 취득한 걸 봐라? 조합. 요거 꼭 체킹해 두시고요. 출전에 제일 좋아하는 규정입니다. 5번.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임차인인 은행 등이 부착된 근거를 가설한 경우에도 건축물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을 간주한다. 맞는 말이죠?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주체구조부의 취득.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 주체구조부의 취득을 사례로 이렇게 풀어서 쓴 겁니다. 10번 별표 2개. 신설되자마자 최근에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는 규정 중에 하나죠. 또 누가 나왔어? 왼수. 이놈의 왼수는 양도소득세 나오더니 어디도 나와? 또 취득세도 나오네요. 밑줄 배우자나 직계존비소관 왼수.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존비소관에 자, 우리 거예요? 나 바깥에서 나는 줄 알고. 여기 배우자나 직계존비소관의 부동산을 뭐 했다? 취득했다. 자, 우리 세법 기본적 마인드. 야, 무슨 부부지간에 사고 팔았냐? 무슨 부모와 자식 간에 사고 팔았냐? 그 얘기야. 오늘 강의 끝나니까 저희 집사는 밥 먹기 전에 책상에다 딱 종이 하나 써놓고 매매계약서 도장 찍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매매냐? 이거야. 우리는 매매를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결론 낼게요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준비소 간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리 취득세는 뭐로 본다? 증여로 본다. 무슨 형식을 띄워도? 매매 형식을 띄워도 뭐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러면 요거는 누구 입장이고? 취득세 입장이죠? 취득세에서. 그러면 국세 쪽에서도 이걸 똑같이 뭐로 보니까? 증여로 보니까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한테 뭐로 때리겠다는 얘기야? 증여세로 때리는 거죠. 증여세. 그리고 그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는데 뭐로 내라는 얘기야? 증여로 대한 취득세를 세율 내라는 얘기죠. 근데 예외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지간이지만 배우자나 직계준비소 간이지만 실제 돈 주고 샀습니다 라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면 입증한다면 대가관계를 뭐 한다면 입증한다면 이때는 비록 배우자나 직계준비소 간에도 뭐로 보는 거야 여러분? 유상으로 보는 거죠. 유상. 그러니까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거야. 여기는 유상, 여기는 뭐야? 무상. 올해 여기 개정된 게 이제 여기 추가로 보완된 거죠. 근데 외우실 필요 없어요. 다 하나같이 대가관계를 입증하는 거죠. 그럼 문제 10번은 바로 이러한 배우자나 직계준비소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뭐로 보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보는 경우이다. 아닌 것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1번 공매를 통해서 부동산 취득했대. 당연히 법원 등에 개입된 거니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2번 이미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했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그걸 처분했다든지 그 대가 관계를 지급했대. 인정해주죠. 3번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뭐하거나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뭐하면 취득하면 역시 이것도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 등기부 등본 보면 매도됐으면 매도된 것이 나올 것이고 대출받았으면 뭐가 저당권 등 설정돼 있겠죠. 뭐. 4번 잘 보셔야 돼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의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동그라미 뭐 했을 때 교환은 인정해줍니다. 유상으로 교환은. 근데 4번 매매는 인정 안 하죠. 그래서 5번이 답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말이야. 지금 배우자나 직계준비소 간에 뭐 했다? 매매를 취득했어도 뭘로 가겠다는 얘기야? 증여. 그래서 여러분 매매 밑에다 하나 더 적으세요. 대물변제 이런 거는 해당 안 됩니다. 매매나 대물 변제를 취득했다. 그럼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근데 뭐는 인정해줘? 교환은 인정해줘. 교환은 왜 인정해줘? 부동산 간의 교환은 어떻게 돼 여러분? 소유권이 맞바뀌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통해서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 넘어주고 넘겨주고 넘겨받는 거죠. 왜 그런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가 나쁜가 여러분 여기 교환은? 교환 당사자는 안 좋은가? 왜 교환 당사자는 안 좋은가 여러분? 양도소득세도 내고 취득세도 낸단 말이야. 그래 진도 나갑시다. 진도 나갑시다. 근데 진짜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가시면 교환을 특화하는 것도 괜찮아요. 교환.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제가 아는 여성 공인 중개사님은 수도권 일대 지방에 있는 모텔 이런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서울 강남동 돈 있는 사람들하고 물건 서로 뭐 하는 거 교환하는 걸 전문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분. 교환을 하면 그분한테 연락 가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을 그만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딱 모텔 보면 하루에 몇 시간 풀로 돌아가고 대시를 하면서 방 하나당 뭐 25,000원에가 1시간 잡고 이 12시간 계산해갖고 월 임대료가 얼마 나오지 다 나와요.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11번 갑니다. 그냥 제가 흥분했어요. 아래의 자료에 의한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여러분 좋아하는 비상장 A 법인. 여기 비상장 법인란 말을 왜 했어요 여러분? 과점주주 누구한테만 적용한다서 비상장 법인에만 적용한다죠. 주주인 갑이 2016년 A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 아이고 여러분 좋아하는 거 나왔다. 뭐 나왔어? 산출세액이 얼마인가? 단 비과세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자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두 가지 잡아내야 되겠죠? 뭐에다가 과세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취득세 과세표는 무슨 가액이야? 취득가액이 되겠죠? 다만 지금 무슨 주주니까 과점주주 이 간주 취득이니까 이걸 하면 안 되죠? 한 번 더 뭘 곱해야 돼? 과세 지분율을 곱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과점주주가 100%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야. 자기 지분만. 그러면 A법인 2016년 10월 2일 현재 자산가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이며 감가상각 누계액은 별도임. 밑줄 감가상각 누계임은 별도임. 요거는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실제 기출문제의 일부 보완한 겁니다. 실제 기출문제다 제가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이거 실제 기출문제예요. 자, 일단 취득가 봅시다. 여기서 취득은 누가 취득한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비상장법인이 취득세 과세물권의 취득가액이죠. 그러면 건물 취득세 과세 대상 맞나요? 네, 맞죠, 뭐 취득세 과세 대상. 그래서 취득가액이 얼마인데?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별도로 얼마였대? 1억. 그럼 어떻게 해서 감가상각 누계 빼라고 그랬죠? 그럼 결국 건물가액 얼마 장부가액? 4억. 차량 1억 5천만 원인데 감가상각 누계 얼마였대, 여러분? 5천만 원 빼니까 얼마, 여러분? 1억 장부가액. 그다음에 요게 밑줄 올해 요게 개정된 거죠?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명으로 등기된 신탁토지. 자, 결론. 지금 이거는 비상장 법인 명으로 되어 있지 않고 누구 명으로 되어 있는가? 수탁자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니까? 비상장 법인 거니까 과표에 어떻게 하라? 잡아라. 올해 신설된 거죠? 2016년도 신설된 규정 체킹. 그러면 결론. 신탁토지도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오. 그러면 이게 바로 비상장 법인이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 한 가액이 여러분? 취득한 가액이죠. 그러면 4 더하기 1 더하기 5는 얼마? 예, 요거 맞춰주는 센스 봐. 우리 출제원들이 이래요. 여러분 계산 헷갈려만. 민법은 이렇게 나온다. 4억 8,869만 7,656원. 그러면 이제 막 돌아버린 거죠. 우리 그렇게 안 해. 자, A 법인에 이제 우리 뭘 구해야 돼? 이제 과세 지분율 구해야 되겠죠. A 법인 주식 발행 현황을 보니까 법인 설립 시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 몇 주? 10만 주. 법인 설립 시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는 10만 주. 그 다음에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증자나 감자는 없음. 밑줄. 증자나 감자는 없음. 이 말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행 주식수의 변동은 없습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의 A 법인 주식 현황 봅시다. 갑 A 법인을 설립할 때 몇 주 갖고 있었대요? 4만 주 갖고 있대요. 그러면 갑의 지분율은 몇 프로? 40%. 과점 주주야 하냐? 아니죠, 뭐. 설사 과점 주주라 하더라도 뭐 할 때는 법인을 설립할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우리 다 알고 계세요. 자, 2009년 2월 5일 날 주식을 2만 주 추가 취득했다 그랬죠, 여러분? 예, 그러면 자, 10만 주 발행한 주식수에서 몇 주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4만 주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를 2만 주를 추가 취득했으니까 과세율은 몇 프로? 60%. 드디어 법인 설립 후 뭐가 됐네? 과점주주가 된 거죠. 그것도 뭐로? 최초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거죠. 이때 최초로 과점주가 돼서 과세는 지분율은 몇 프로예요, 여러분? 60%. 근데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010년 5월 2일 날 보유주식 중 5천 주를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처분했대요. 그러면 처분할 때 취득세는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거죠. 뭐뭐 확인하면 되는가? 지분율만 확인하시면 돼요, 지분율만. 그럼 회사 법인 주식수 몇 주 중에서 10만 주 중에서 6만 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몇 주 처분했다고요? 5천 주? 그러면 몇 주? 5만 5천 주 보유하는 거죠? 그럼 지분율 몇 프로야? 55%죠? 아직 과점주주는 맞죠? 예. 자, 그러다가 드디어 물어봤네요. 2016년? 예, 2016년 9월 5일 날 만주를 주식을 추가 취득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 10만 주 중에서 5만 5천 주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몇 주를? 만주? 그러면 이제 몇 주가 된가? 6만 5천 주. 지분율 몇 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65%. 계속 과점주주죠? 지분율 증가됐어, 안 됐어? 증가됐죠? 이때 이미 무슨 상태에서 과점 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이 증가되면 그 증가 전에 최고 지분율을 찾아라 그랬죠. 5년 이내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올해 개정된 사항 그랬죠. 작년까지는 몇 년을 뒤졌지만 5년을 뒤졌죠. 5년. 어제 우리 문제풀이에 그거 있었죠. 7년 5년 했었잖아. 그래서 결론 이제 5년 이내 묻지 않고 과거 최고 지분율 몇 프로? 60%.
그러면 이때 몇 프로 초과한 거? 60% 초과한 것만 과세하는 거죠? 따라서 과세 지분율은 몇 프로가 되는 거야? 5%죠. 5%. 아, 이거 구하려고 이렇게 힘들네요. 자, 그럼 결론. 10억 원이 5%니까 과세 표준은 얼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까지 잘 해놓고 이제 이게 안 돼. 10억 원이 5%? 5천만 원인가요? 예, 5천만 원이 과표가 되는 거죠. 어제 풀었던 문제인데 새롭죠? 자, 그 다음에 과표는 얼마? 5천만 원. 세율은 무슨 세율 때리랬어요, 여러분? 간주 취득이니까 특례 세율 몇 프로 여러분? 2%. 그래서 어제 문제하고 다른 거는 요거는 그냥 통째로 우리 물어본 거고 어제 문제는 이거 하나하나씩 과표가 얼마다, 세율이 얼마다, 부가세 취득세 얼마다, 부가세 얼마다 그거 물어봤던 거죠. 그러면 결론 산출세액은 얼마 나오는가? 산출세액은 과표 얼마야? 5천만에 2%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 50,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산출세. 그래서 취득세를 물어봤나요? 예, 취득세 산출세액을 물어봤으니까 얼마가 되는가? 100만 원.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이죠. 자, 조금 더 나갑시다. 농특세는 얼마야? 취득세 내니까 뭐도 내야 돼요, 여러분? 농특세 내야 되겠죠? 농어촌 특별세는 무조건 뭐에다가 과표 얼마? 5천만 원에 무조건 상수 몇 프로? 2%에 몇 프로? 10%. 예. 그러면 결국은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원. 어제 풀었던 문제와 똑같아지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뭐는? 지방교육세는 얼마야? 지방교육세는 얼마야? 50만 원이에요? 지방교육세 없다고 그랬잖아. 하루를 못 버텨요. 어제 푼 문제를 살짝 풀어서 어제는 하나하나씩 물어본 거고 이거는 그냥 통으로 물어본 거고 그러나 우리는 문제 바뀌면 새로운 거야 항상. 또 적어. 그래 또 열심히 적어 이거. 어제 적었는데 또 적는다. 적다 보면 언젠가 외워지겠지. 그런 분도 계셔요. 실제 어떤 분 그래요. 교수님 나는 적으면서 외운단 말이에요. 에휴 행여나. 자, 12번. 지방세법의 규정이야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아닌 것은 별표 하나.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 조건을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의 취득은 뭐다 여러분? 비과세. 여기서 포인트는 밑줄 귀속 또는 기부 체납. 요게 배제되는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올해 신설된 거. 귀속 또는 기부 체납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했는데 그 반대급부로 무슨 무상으로 급부를 받았다.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2번 주택법상 공동주택 즉 아파트 등인 공동주택에서 개수 밑줄 개수가 중요한가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 시가 변액이 얼마 이하면서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서 건축법상 대수선을 뭐한 거? 밑줄 대수선은 비과세 대상인 개수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 취득일 때는 비과세다. 여러분 이거 그냥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 이거 노화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등의 교체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뉴스 시간에 엘리베이터 사고 많이 나잖아. 그 오래된 엘리베이터 빨리 좀 교체 좀 하라 그 얘기죠. 이런 거 느끼려면 여러분 저기 서울시청 그쪽 뒤에 가면 옛날 건물도 많습니다. 예, 그쪽 그런 건물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세요. 스릴이 있다. 돈 내고 놀이터 갈 필요 없어. 서울시청 그 뒤에 보면 옛날 건물도 거의 엘리베이터 타면요 정말 스릴이 있습니다. 문이 끄르륵 킁 그 올라가도 털털털털털 퉁 하고 털털털털 올라가다가 그거 타면요 생명보험 가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어떻게 하니까 사고 나니까 엘리베이터 교체하라. 그러면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3번 임시흥행자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 임시건축물 취득 나왔다. 임시건축물 가건물이야. 그러니까 과세해야 안 해? 안 해. 단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비과세 해줬던 거 어떡하고? 취소. 뭐로 바뀌어? 부과대상. 우리는 뭐라 했죠 여러분?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그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죠. 자, 4번 신탁법에 따라 신탁 등기가 변경되는 신탁재산이죠. 그러면 이때 신탁법상 신탁 등기가 변경되는 신탁재에서 위탁자, 수탁자, 수탁자부터 위탁자, 수탁자부터 신수탁자에 왔다 갔다 하는 뭐다 여러분? 비과세. 그런데 나왔다 드디어 뭐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이나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랬죠. 4번이 비과세 배제네요. 5번 관련 법률, 즉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법률에 따른 동원 대상 지역 내의 토지 수용 사용에 관한 자 밑줄 뭐 환매권 행사 밑줄. 이때 환매권 행사는 부동산 매매 계약이야 법률에 따른 환매권 행사야. 법률에 따른 환매권 행사니까 이때 수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뭐다? 비과세죠. 자, 이렇게 예를 들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요즘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자, 사드 부지야. 사드 부지를 뭔지 아시죠? 예. 자, 어디에 지금 김천 쪽, 뭐 상주 뭐 이쪽에 났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수용하겠다. 징발 재산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수용하죠. 그러면서 뭘 주는 건 돼요? 보상금 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다 어떤 옵션을 거냐면 환매권을 부여합니다. 환매권. 누구한테? 지금 누가 매수하는가? 국가가 매수하는 거야, 여러분? 개인이냐? 개인 또는 법인. 그러면서 소유권 넘겨. 그 대신에 뭘 줄 때? 보상금. 그러면서 뭘 부여하는가? 환매권 옵션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누구한테? 매도자인 개인 법인한테 환매권을 부여합니다. 그럼 이때 이 취득은 국가 등의 취득은 뭐가 되는가? 당연히 비과세죠. 과세권자 취득하는 거니까. 근데 자 사드 부지로 하겠다고 매수를 했단 말이야. 근데 사드가 안 들어오기로 했어. 가정하는 거 진짜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거 얘를 잘못 들었네. 그러면 괜히 매수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또는 용도 그 목적이 없어졌어. 그러면 그때에 이 매도자한테 환매권을 부여한다고. 그럼 네가 돈을 어떻게 하라? 사가라. 그래서 이 환매권을 마음으로서 행사하면서 얘가 다시 사는 거야. 이해하세요? 그럼 이거 괜히 갔다가 다시 온 거죠? 그러니까 이때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네. 자 13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취득시간을 설명해서 옳은 것은 별표 2개. 취득시기는 진짜 출전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낼 수 있는 규정입니다.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단독 문제 잘 못 나와서 그렇지 그러나 매우 중요하죠. 유상승계 취득식은. 1번 나왔다. 뭐 나왔어? 개인 간의 매매. 끝났어 그러면.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뭘로 가야 되는가? 계약상이죠. 근데 여기는 뭘로 갔어? 사실상으로 갔잖아. 2번 연부 취득했답니다. 이때 연부 취득할 때 취득가 총액이 면세점을 적용하는 것을 제외한 거. 그러면 면세점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취득가 총액이 얼마 되는가? 50만 원 이상이야 초과야? 자 면세점은 얼마까지 적용하는 거죠? 50만 원 이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세가 되려면 50만 원 뭐 해야 돼? 초과. 그래서 총액이 50만 원 초과면 연부 금액이 50만 원 이하가 나오더라도 면세점 적용해 안 해? 안 해. 이때에 사실상 잔금지결에 취득하는 본다. 맞아 틀려?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잔금이 틀렸잖아. 여기는 사실상은 맞는 말이야. 뭐가 틀렸어? 그 대신 연부금이 나와야죠. 항상 연부 취득일 때 뭐가 나와야 된다? 연부금이 나와야 되는 거야. 연부금이. 잔금은 일반 매매일 때야. 3번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날이 취득하기로 보는 거죠? 예. 근데 그 전에 먼저 뭐 했으면 사실상 사용했다? 그러면 그냥 2개 남으면 뭘로 가는 거야? 빠른 날이야 뭐. 고민하지 마. 예, 그래서 결론 3번이 맞는 말이네요. 4번 증여야 무산 취득일 때는 증여받은 날이야? 아니야 계약일이라니까. 5번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일에 취득한 것보다 사실상 변경일이 불분명하는 공부상 변경일에 취득한 것보다 그럴듯해? 아니야, 틀린 말이야. 그냥 토지의 지목 변경이나 간주 취득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이죠. 그냥 빠른 날로 가는 거야, 여러분. 자, 14번. 취득세 과세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별표 3개짜리죠. 과표는 무조건 언제든지 시험에 나온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대비해 두셔야 돼요. 과세표준 세율은 뭐 준비하라 무조건. 1번. 취득세 과세표는 취득 당시 가액을 한다. 맞죠? 다만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뭐한가에? 신고한 가액 밑줄. 신고한 가액이 원칙이죠. 근데 신고가액이 시가편액보다 뭐하면? 적으면 이때 예외 뭐 시가편액이죠. 2번. 밑줄. 증여 등의 무상 취득 밑줄 하나. 또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라 자 밑줄 하나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거래 이 두 가지 이 취득일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하는 경우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여기서 밑줄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표하는 경우 우리 어떻게 배우고 있어? 국지회수 공판장의 부동산 거래 신고죠. 3번 법원의 경매에 참가하여 경납받은 가격이 시가편액보다 어떻게 돼? 적대. 그래도 경락가액이 과표가 된대. 맞아요? 맞죠. 국지회수 공판장의 공이 바로 공매, 경매. 그때는 무조건 경락가액이야. 뭐와 관계없이 시가편액과 관계없이죠. 4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해서 지목 변경의 시가편액 밑줄 하나 그래서 다시 밑줄 지목 변경 전 시가편액을 뭐하게 뺀 가액으로 한다. 맞나요? 4번 맞는 말이요? 맞는 말이죠. 원칙을 물어봤죠. 예외가 물어보면 뭐가 되는 거죠? 비용, 그 비용. 예외란 말이 어디 나오는가?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증명되면 그때는 몰래 대답하라. 예외.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여기는 몰래 대답하는가? 원칙. 5번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 아파트 당첨권이었죠. 그걸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 미등기 전매 취득자라고 했죠. 그걸 주택건설법인도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밑줄 실제 지출한 금액 밑줄 2. 분양가격보다 뭐다? 낮은 경우에는 그때는 분양가격을 과세표로 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무조건 뭐랬어? 실제 지출 금액이라 했죠. 5번이 바로 답이네요. 이게 2016년도 개정된 거랬죠. 그러면 4월달 개정된 거. 그래서 결론. 아파트, 자 이거야. 아파트 당첨권 취득해서 내가 아파트 분양받았다? 그때의 분양가격과 실제 지출 금액을 이제 비교하지 않고 무조건 뭐로 간다? 실제 지출 금액에 무조건. 15번 별표 3개짜리네 역시. 다음 중 개인이 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 포함되는 것은 옳은 것을 묶은 것은 기업 취득 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할 일정을 할인받은 때의 그 할인액은 포함이야 제외야? 할인액을 제외한 무슨 금액? 할인된 금액 이거죠. 니은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나 유상 금융비용 당연히 포함. 이주비 등 취득 물건과는 별개의 권리, 취득 물건과는 별개라 써져 있네요. 그럼 제외죠, 무조건 뭐. 리을 전기나 가스나 열 등 에너지가 나 무조건 제외라고 그랬죠. 분담 비용, 에너지 등을 이용하는 자 분담하는 비용 제외. 그런데 미음은 포함이죠. 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포함. 비읍 할부나 연부 계획에 따른 이자 상당의 연체료 포함 제외. 왜 제외해야 돼? 개인이니까 제외죠. 개인. 그래서 개인이란 말이 어디 있어? 문제 지문에 제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부가치세 밑줄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무조건 제외야.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할부 연부 이자 연체료 부가치세는 구분해야 돼. 그래서 할부 연부 이자 연체료는 개인 법인을 물어보고 부가치세는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 무조건 제외.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나가겠습니다.